안녕하십니까. 노무현 예담TV 장농사 장농사입니다. 네, 오늘은 근로시간 그것이 알고 싶다 라는 주제로 얘기를 다뤄보겠는데요. 오늘의 스토리가 어떻게 되죠? 오늘 주제는 여러가지 현업에서 궁금해하시는 근로시간과 관련된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보면, 아침에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8시간씩 근무하기로 이제 했는데 4시간 반차를 쓰고 2시부터 출근해서 일하다 보니까 퇴근 시간 오후 6시 넘어가지고 2시간 더 일을 했다.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가산수당을 줘야 되는지, 그런 이슈라든지, 또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을 방학기간 중에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소정근로시간을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이렇게 정해도 상관없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르바이트생을 이제 카페 같은 곳에서 채용하면서 일주일에 20시간 정도 일하기로 했어요. 근데 두세 시간 정도를 더 했을 때 실제 연장근로수당을 더 줘야 되는지, 많이 이슈가 되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임신 출산 관련해서 특별한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휴일근로 제한 이런 이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기초편이니까 이런 사례를 토대로 해서 기본 개념이라든지 기본적인 요건을 한번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개념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로시간이란 게 뭔가요? 근로기준법 50조를 보시면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일주에 40시간, 일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냥 이런 문구밖에 없고요. 법원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그리고 행정해석을 보시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시까지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말함, 즉 실근로시간을 의미함,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통점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회사에 머무는 시간 중에서 순수하게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작업 시작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의 시간을 모으면 실근로시간이 되니까 그걸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근로시간에도 이제 다양한 개념들이 있는데, 법정 근로시간, 그 다음에 소정 근로시간,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그 차이를 좀 말씀해 주시죠. 이 두 가지를 잘 몰라가지고 법 적용 하실 때 좀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첫 번째, 먼저 법정 기준 근로시간이라는 개념을 먼저 말씀해요. 우리 이제 근로기준법이나 또는 이제 여러 가지 법률을 보시면 그 최대치로 할 수 있는 근로시간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성인 근로자 기준으로 일주에 40시간, 일일에 8시간, 그리고 연소 근로자에게는 하루에 7시간, 일주에 35시간이라는 그 최대치를 설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 법정 근로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정 근로시간이란, 소정이라는 것 자체가 당사자 간에 뭔가 정한다는 느낌이 나죠. 그래서 법정 근로시간이라는 기준이 최대치니까 그 한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 이제 일하기로 합의한 시간, 그 시간을 소정 근로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근로시간 관련한 핵심 쟁점을 좀 짚어보겠는데요. 그 근로시간 여부, 근로시간인지 아닌지 그 판단은 어떠나요? 핵심은 뭐냐면 지휘감독 아래의 상태에 두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 되고, 오늘은 기초편이니까 다 다룰 수는 없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신 다음에 저희가 별도 2, 3편을 통해서 이 부분은 다뤄볼 생각입니다. 그 다음 이제 아까 법정 그 근로시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시간을 초과해서는 근무를 할 수 없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법정 근무 시간을 넘을 수 없는데 이제 연장 근로가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연장 근로라는 것은 이제 법정 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기본적으로 연장 근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시간 근로자들, 이제 일주일이나 하루의 근로 시간이 우리 통상 근로자보다 짧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소정 근로시간, 예를 들어 알바생이라고 해볼게요. 카페인데 일주일에 20시간 일하기로 했으면 아직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넘지는 않았지만, 근데 이제 자기 소정 근로시간을 넘어서 일하면 연장 근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 근로는 이제 이런 개념이고, 한도가 이제 정해져 있죠. 기본적으로 12시간이 이제 한도인데, 이 연장 근로의 기본적인 요건은 당사자 간의 합의입니다. 그래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일주 12시간을 한도로 해서 연장 근로 이제 수행이 가능한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제 일주의 개념에 대한 그 법 정의가 최근에 좀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논란이 좀 있었지만, 일주는 휴일을 포함해서 7일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일주 12시간 한도에는 휴일 근로까지 포함된다. 예를 들어서 평일에 연장 근로 시간과 그다음에 내가 주말에 한 휴일 근로 시간을 포함해서 12시간 한도를 정하기 때문에 연장 근로 한도가 되풀었다고 봐야 돼요. 사실상 그게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소 근로자의 경우는 연장 근로 한도가 달라요. 하루 한도가 있습니다. 하루에 1시간, 일주일에 최대로 할 수 있는 연장 근로가 5시간. 그래서 뭐 하루에 2시간을 시킨다라든지 일주일에 뭐 6시간, 7시간 시킨다든지 이러면 그 자체가 법위반이 되기 때문에 처벌을 받으셔요. 연소 근로자가 뭐죠? 연소 근로자는 만 18세 미만자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슈가 있는 경우는 그 임신과 관련된 경우에요. 이제 뭐 장롱사님도 잘 아시지만 임신 중인 여성은 연장 근로가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이제 절대로 금지되는 것인데 많이 놓치시는 경우는 이제 출산 이후의 경우예요. 어떤 경우냐면 출산 이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 근로자에게는 하루에 2시간, 일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 한도 내에서만 연장 근로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보통 출산 전후 휴가를 가시고 1년 바로 육아휴직을 갔다 오시면 큰 문제는 생기지 않는데 출산 전후 휴가만 갔다 오신 경우, 그래서 복귀하신 경우는 아직 1년이 안 지났잖아요. 이 경우에 이 기준을 잘 몰라서 연장 근로를 한도 초과라도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참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야간 근로, 휴일 근로 이런 것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개념하고 제한을 좀 알려주시죠. 우리가 이제 법정 기준 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걸 연장 근로라고 말씀드리고 또 독특한 근로가 야간과 휴일 근로예요. 먼저 야간 근로는 오후 10시 밤 10시? 밤 10시부터 다음날 6시, 오전 6시까지에 걸치는 근로를 야간 근로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에 휴일 근로라는 거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일이라든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쉬기로 정한 그 휴일날 근로자에게 일을 시키는 경우에 그 근로를 휴일 근로라고 합니다. 그 제한은 어떻게 되죠? 아무래도 이제 야간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많이 힘든 근로겠죠. 그 다음에 휴일 근로는 쉬어야 되는 날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법에서는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먼저 일반 남성 근로자 기준으로 보면 야간이나 휴일 근로를 시킬 때 뭐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동의를 구두로 받긴 하지만 특별한 제한은 없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만 18세 미만인 연소 근로자의 경우에는 야간이나 휴일 근로를 시려면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셔야 돼요. 먼저는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별도로 인가가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회사의 근로자 대표와 이 연소 근로자의 그 야간 휴일 근로 조건에 대한 협의 절차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3가지 요건을 다 갖추어야지 야간 휴일 근로를 시킬 수가 있는. 그러니까 약한 사람이니까 웬만하면 시키지 말라는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임산부 경우는? 임산부의 경우에는 이제 임신하신 분이랑 출산하신 분 뭐 이렇게 좀 나눠서 좀 보시면은 임신을 하고 계신 분은 연장 근로는 절대적 금지지만 야간이나 휴일 근로는 아주 예외적으로 허용이 돼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본인의 명시적인 청구, 두 번째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세 번째는 근로대표와의 협의, 이 3가지 요건인데 아까 연소근로자와 좀 다른 거는 연소근로자는 근로자의 본인의 동의가 있어요, 요건. 근데 여기는 명시적인 청구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요건이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출산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에 대해서 야간이나 휴일 근로를 시키시려면 본인의 동의,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근로대표의 협의, 이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 임산부 말고 일반 여성 근로자의 경우에는 어떻죠? 일반 여성 근로자는 성인 근로자와 사실상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그 법률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본인의 동의를 받아라. 최소한 입사 시에 근로계약서에 한 줄 문구를 넣으셔가지고 근무 중 발생하는 야간 휴일 근로에 동의한다라는 문구 정도를 받으시든지 아니면 별도의 야간 휴일 근로 동의서 이런 것들을 받으셔가지고 나중에 입증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여성 근로자만 그렇게 서면 명시를 더 까다롭게 보나요? 그렇죠. 명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 근로자에게는 야간 휴일 근로를 시킬 때 동의를 받으라고 돼요. 남녀 차별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인사 담당자들이 실무 적용을 해봐야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소정 근로 시간과 법정 근로 시간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법정 근로 시간에 최대치가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소정 근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개념을 먼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는 여성 근로자의 야간 휴일 근로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서상에 여성 한 줄 문구를 넣어주시든지 아니면 별도의 동의서를 증거하셔서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동의를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법정 기준 근로 시간, 연장 근로, 휴일 근로, 야간 근로 이 개념을 구분하셔가지고 여성이냐 연소자냐에 따라서 야간 휴일 근로 기준이라든지 또는 시행 요건이 달라지잖아요. 이런 것들 정확하게 적용하시는 게 우리 사업장에서는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근로시간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멕시코 다음으로 근로시간이 길다 그래요. 그래서 참 근로시간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이제는 좀 임팩트 있게 일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노무민 예담TV 장롱사 정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